작년 저점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5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인플레 우려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곡물 가격 상승이 과연 제품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음식료 주식들 주가가 좀 어땠습니까? 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이 쉬었고요. 예, 뭐 쉰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집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예. 가정에서 내식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희 이제 음식료 주요 대형주들 좀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가공식품 업체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에 대한 좀 부담, 수요가 계속 좋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담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아무래도 조정을 받고 뭐 코스피가 뭐 지금은 3,000 다시 밑으로 내려왔지만 3,000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소외되었던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자막으로도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곡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음식료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곡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 이상 오른 그 곡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으로 주가가 조금 랠리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까지는 나왔을 텐데 실적은 좀 어땠어요? 그 음식료 회사들? 사실 뭐 작년 동기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요. 작년 동기를 하면은 2019년도 실적이랑 비교하는 것은 뭐 아주 큰 의미는 없지만 당연히 뭐 4분기 실적은 괜찮았고요. 특히 이제 그 내식과 관련된 업체들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농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전부 다 실적이 비교적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그런 그림은 이제 컨택트로 전환해 나가면서 외부 활동이 이제 재개될 때 올라올 수 있는 소비, 이제 특히 소비재에서는 뭐 저도 이제 유통 섹터 같이 보고 있는데 뭐 백화점 쪽이나 아니면 이제 의류 소비들 올라오는 것들을 주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업체는 오히려 좀 수요가 4분기가 좋긴 한데 1분기, 2분기가 괜찮겠냐 이런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 모두의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얘기를 했고 곡물 가격이 움직인 추이하고 이렇게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던 원인이 뭐라고 지금 우리가 분석되고 있습니까? 곡물 가격이 사실 몇 년 동안 쉬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신 지가 꽤 오래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곡물 가격이 강세라고 평가할 만한 구간은 2012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는 끝이 났고 이제 13년부터 조정 국면을 거쳤고 2018년 8월에 이제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더더욱 이제 수요가 약해서 이제 가격이 더 흔들리는 그런 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이제 글로벌 돼지고기 어떤 소비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이제 소비에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국가고 거기서 이제 다시 19년도부터 증설 이슈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돼지 사육도수가 너무 많이 줄었고 그걸로 인해서 돈육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풀면서 다시 돼지 사육도수를 이제 확대를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사료업체들도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사료업체들이 곡물을 더 많이 구매해야 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곡물 수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13% 정도 YY로 증가를 했는데 특히 하반기에 수입량 증가세가 굉장히 셌고요. 옥수수는 300% 증가했는데 사실 중국은 옥수수를 거의 자급자족하는 국가입니다. 그 재고도 소비가 100이라면 한 70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데이터상으로 나오는데 수입을 늘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의 수준이 시장이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혹은 너무 오래돼서 상태가 썩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이 좀 더해지면서 옥수수 시세까지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옥수수, 대두, 뭐 원당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 소맥도 뭐 몇십 프로 오르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그때부터 중국 돼지 사육 주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30% 수준의 증가세가 나오면서 곡물 수요가 많이 올라왔고 현재 곡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핵심 원인이라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라니냐가 좀 발생하면서 작황 우려가 좀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더해지면서 상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거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의 상승이 좀 컸습니다. 예. 그래서 수요 강세와 함께 이런 요인들이 좀 더해지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곡물 가격이 오르면 그 음식료 관련주, 특히 뭐 그 식료품 만드는 네.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든지 해야만 될 텐데 네. 그 제품 가격은 그렇게 인상을 하고 했습니까? 어떤 형태로서 움직였나요? 사실 뭐 언론 보도를 최근에 예. 좀 접해서 들어보시면 가격을 좀 많이 올린다라는 기사들을 좀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작년 말쯤에 아마 콜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연초에 뭐 두부, 그다음에 이제 모 회사의 그런 이제 가공밥,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려서 먹는 그런 이제 밥류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 인상을 좀 했고, 그다음에 뭐 외식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이제 저희가 식료품 물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농수축산물,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란 곡물이나 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과일, 그 다음에 뭐 축산물 저희가 먹는 육류, 뭐 이런 것들, 수산물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가공식품들, 저희 이제 상장사들이 주로 만드는 뭐 제일제당이나 뭐 대상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가공식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외식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CPI 상승률을 보면 사실 이제 신선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쪽에 그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게 아마 이제 할인점 업체 중에 이마트한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고, 다만 가공식품 CPI 상승률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1.2%, 5%,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기업들의 원가에 많이 반영이 되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냥 가격 인상을 준비하는 정도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게 1분기부터 원재료 투입 단가가 올라오고 2분기에 굉장히 심화되면서 2분기 말, 3분기 초 정도부터 기초 소재 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격 인상이 강해져야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강도가 강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기초 소재 식품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보통 밀가루, 그리고 이제 설탕, 그리고 이제 식용유, 그리고 전분이나 뭐 물엿, 과당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기초 소재 식품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예. 그게 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옥수수나 그다음에 소맥, 대두, 원당을 매입해서 가공해서 만든 기초 소재 식품들입니다. 이것들이 오르면은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저희는 그 강도가 강해지는 시점을 조금 조심스럽지만 4분기 말 정도로, 올해 4분기 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분기 정도서부터 가격 상승한 부분들을 원가에 반영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원가에 반영하면서부터 이게 음식료 주식들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보고서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이제 섹터 의견은 사실 저희가 중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가격 인상을 하는 속도보다 지금은 원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구간이다.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판가 인상이 당연히 음식료 업체한테 기회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상반기는 작년에 워낙 수요가 높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보통 기관 투자가분들 하이베이스다, 기저효과가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워낙 뭐 1분기는 공포 심리에 따른 식료품 사재기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2분기에도 이제 집콕 소비가 발달하면서 식료품 소비가 많이 늘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작년 실적이 올해도
똑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섹터를 전체적으로 세게 베팅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곡물가가 올라서 좋은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으니 외식 비중이 다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외식 비중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혹은 상품을 유통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소업종별로 보면은 뭐 음료 업체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칠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류 업체 하이트진로, 뭐 롯데칠성 둘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또 유음료 중에서는 메일유업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CVS 편의점에서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CJ 프레시엘 같은 이제 식자재 유통업체들 이런 쪽이 이제 외식 비중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외식 비중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상반기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는 그렇고요. 주류는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해서 또 일정 부분 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주류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예. 네, 올해도 연초에 별로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도 매출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업장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영업시간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음식점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10시까지만 현재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류 소비는 사실 10시 이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다 보니 작년에 이제 소주 시장과 맥주 시장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뭐 소주는 한 -4에서 5% 정도 감소한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맥주는 거의 10% 가까이 역신장을 했고요. 가정용 채널 시장은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점 채널, 업소용 채널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채널에서 수요가 늘긴 했지만 업소용 채널에서 하락한 게 더 컸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졌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느냐?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뭐 예. 저희가 갑자기 뭐 먹던 것들을 줄이진 않을 그렇죠. 거고, 예.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음료수나 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모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은 이제 컨택트 전환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는 것은 결국 이제 확진자 수가 줄고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시즌성까지 감안하면은 2분기부터는 좀 무난하게 좀 수요가 좀 회복되는 그림을 올해 1분기나 작년 4분기 대비는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을 저희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음식료주의 탑픽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트젤로 롯데칠성은 뭐 이제 음료 주류 시장 수요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곡물 가격이 오르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미노산 업종입니다. 이거는 예. 이제 사료에 첨가제로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또 중국 사료 수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 사료용 아미노산 시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가 또 제일제당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식품, 그다음에 가공식품 가격 인상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일제당이 좀 상대적으로 저희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세 개 종목 중심으로 좀 음식료주를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료, 롯데칠성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